자, 오늘은 이제 조별 예선 3차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시간대 이 조별 리그 3차전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뭐 저기 네덜란드 카타르는 네덜란드의 일방적인 주도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세네갈과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뭐 2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에콰도르가 조금 주도하는 흐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원 싸움에서 빠졌다. 야, 저걸 못 넣어? 그러니까 아하, 세네갈의 완벽한 공격 찬스. 자, 네덜란드 이 찬스다. 왼발. 아, 골키퍼 선방 다시 높게 떴습니다. 양쪽이 동시에. 야, 이건 넣어줬어야지. 어우, 세네갈 팬도 아주 질서정연하네요, 응원이. 자, 네덜란드 다시 공격 만들어갑니다. 세네갈이 측면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 어우, 좋다 또. 예, 그 계속 측면 활용을 굉장히 잘해서 그러다 보니까 에콰도르가 자기네들이 잘하는 축구를 못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 에콰도르도 기본적으로 공격을 풀백들로 많이 하는데 뒷공간을 파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풀백들이 올라가지 못하죠. 저렇게 되면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열립니다. 학포. 잘한다. 3경기 연속골. 3경기 연속골 각포. 네덜란드의 희망. 건졌어. 예. 얘 건졌어. 네덜란드는. 이제 네덜란드는 대파이의 시대가 아니고 각포의 시대다. 각포의 시대가 열립니다. 3경기 연속골. 자, 네덜란드의 선취골 터졌습니다. 이거 나이스 패스다. 와! 이런 거 넣어야지. 각포가 이런 거 넣어야지. 여태까지 와. 잘 넣던 각포가 근데 자, 일단 오프사이드인데 들어가는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일단 뭐 오프사이드입니다. 세네갈과 에콰도르 지금 박스 안에서 반칙 상황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보시죠. 페널티킥 찍었네요. 예. 페널티킥. 자, 일단 선제골 터집니다. 세네갈. 골키퍼 저렇게 무기력하게. 자, 일단 세네갈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16강의 청신호가 켜집니다. 예. 야, 근데 이거는 되게 안일했다. 자, 일단 그러니까요. 네덜란드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후반 4분 만에 터뜨려요. 야, 수비가 저렇게 많았는데 뒤에 오는 선수 하나 그냥 대파이한테 슈팅 허용한 것도 그런데 대용 섀도에 들어오는 거 너무 뻔히 들어오는데 그거를 왜 제어를 네. 못하지? 두 명이 그냥 지켜보고 있었네요. 사이로 들어오니까 둘이 서로 미룬 거예요. 네네. 말 그대로. 뭐야? 자, 에콰도르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저기 보고 있다가 세네갈! 와, 여기 치열해진다. 이제 재밌어진다. 야, 뭐야? 자, 세네갈이 쿨리발리의 골로 다시 2대1로 앞서갑니다. 세트피스에서. 야, 이게 저 아프리카 팀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워. 그냥 뭔가 분위기 반전 뭐가 있으면 뭐가 터져. 얘네들은 먹히건 넣건. 저 세네갈이 2대1로 앞서가네요. 이제 경기 재밌어집니다. 자, A조 조별리그 최종전 경기가 동시간대에 열렸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각각 1, 2위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와 카타르 경기부터 저희가 살펴보면요. 카타르는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3패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너무 무기력했죠. 네. 예. 그리고 개최국이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 월드컵에서는 항상 개최국들이 남아공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010이죠. 근데 그 남아공조차도 어쨌건 간에 1승 1무 1패를 맞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네. 근데 카타르는 3전 전패. 뭐 승점도 따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카타르가 올린 수확은 골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월드컵 첫 골을 또 신고하긴 했습니다만 네. 경기 전체적으로 무기력했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자,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10년 넘게 또 준비를 했고 6개월 전에 합숙을 하면서 조직력으로 좀 갖춰진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 감독의 역량 부족이 많이 드러나긴 했죠. 네네. 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르나르 감독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이제 선수들이 아르헨티나하고 경기가 끝날 때라던가 그리고 폴란드하고 경기가 끝났을 때 네네. 레반도프스키랑 조금 대화하면서 유니폼을 교환하려고 막 이러다 보니 그러려고 하니까 진 경기잖아 폴란드전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막 그렇죠. 소리를 막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막 그랬잖아요. 예.
반면에 이제 그 펠릭스 산체스 감독 같은 경우는 실점을 했는데도 그리고 그것도 어이없는 실수로 예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네. 진짜. 그러니까 두 번째 실점 장면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슈팅을 골키퍼가 선방한 거를 네. 대용이 이제 세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앞에 수비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냥 뭐 서로 미룬 거지. 네, 그렇죠. 네. 서로 미루다가 그래서 대용이 그냥 가볍게 예 넣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소리인 그렇죠. 건데. 전체적으로 의욕들이 많이 상실된 느낌의 팀이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실점을 하게 되면은 선수 그 감독이 먼저 막 이렇게 해야지. 예, 야, 다그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하거나. 거냐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는 월드컵에서 골을 기록한 것에 만족을 해야 됐고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 카타르의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는데 사실 경기력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뭐 그래도 각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3경기 연속 골. 예, 그 골 장면 굉장히 멋있었죠. 예. 네네.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었었는데요. 예, 각포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골 넣으면서 마침내 이제는 탈락한 에콰도르의 에네르 발렌시아 그리고 네네. 또 이제 프랑스의 킬리앙 음바페와 함께 아하.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3경기 연속 골로요. 예,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16강에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도 조 1위로 올라서 이제 그럼 비조 2위랑 붙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래도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비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2위가 어느 팀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요. 네네. 예, 잉글랜드가 1위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팀들은 그래도 네덜란드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란, 미국, 웨일즈입니다. 예, 네덜란드가 이번 대회에서의 보여주는 경기 내용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8강 그 이상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득점왕에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첫 월드컵 참가에서.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해외 명문 또 구단들이 각포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맨유가 여름에 각포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예, 안토니하고 각포를 동시에 영입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이적료를 맞추지 못해서 안토니에 너무 많은 이적료가 지출이 돼서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실패로 돌아가긴 했었는데 호날두가 이제 방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계약 해지를 했죠. 방출은 아니고 예, 엄밀하게 따지면 계약 해지. 예, 그래서 호날두가 빠졌기 때문에 그럼 공격 자원 하나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럼 다시 한번 각포 영입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각포는 어쨌건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재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볼을 다루는 스킬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터닝 동작 이런 것도 좋은데다가 이 선수가 오늘도 골을 넣으면서 이번 대회에서 3골을 오른발, 왼발 헤딩으로 다 넣었어요. 네. 온몸을 사용했군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정확하게는 오른발잡이긴 한데요. 양발에 다 능해요. 아하. 양발에 다 능하고 네. 헤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예, 다양한 그런 툴이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이제 빅클럽들이 월드컵이 끝나면은 당장 영입하려고 할 거예요. 맨유 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네. 호날두가 빠졌기 때문에. 자, 예. 일단은 각포의 활약이 굉장히 빛났던 이번 네덜란드의 조별 예선이었고 예. 2승 1무를 거두면서 1위로 A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2위 싸움이 굉장히 또 관심 있고 치열했는데 결국 마네가 빠진 세네갈이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에콰도르가 이 경기에서 너무 전반전에 소극적으로 했어요. 아하. 전반전 그래서 슈팅 숫자가 2대10으로 많이 밀렸었고요. 사실상 비겨도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악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세네갈, 아프리카 팀들은 좀 압박도 많이 하면서 괴롭혀줘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앉으면은 아프리카 팀들은 완전히 기가 살아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특히 그 이스마일라 사르가 굉장히 이제 이번 대회 내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마무리는 안 좋지만은 정말 현란한 드리블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 이스마일라 사르랑 이제 디아가 계속 좌우에서 흔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에콰도르의 측면을 허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마무리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골이 안 나오고 있다가 전반 막판에 결국은 이스마일라 사르가 본인이 파울을 얻어냈고 현란한 드리블로.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경합 상황이긴 했는데 조금 더 빨랐어요 이스마일라 네, 사르가. 그러면서 맞습니다. 인카피에가 파울을 범하는 장면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이스마일라 사르가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네. 먼저 앞서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급해진 에콰도르가 후반에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선발로 출전시켰던 미드필더 2명인 구루에소하고 프랑코를 빼고 같은 미드필더인 시푸엔테스와 이제 공격형
세컨 미드필더인 사르미엔토를 넣었고 네. 또 이제 64분경에도 또 다시 이제 공격 쪽의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67분경에 이제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골을 넣으면서 동점에 성공을 합니다. 이러면서 네. 다시 에콰도르가 올라가나 했는데 곧바로 3분 뒤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그 패스가 공교롭게 쿨리발리 정확한 오른발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쿨리발리가 골을 넣으면서 네. 2대1로 세네갈이 이겼는데요. 에콰도르는 공교롭게도 어쨌건 간에 운명이 걸려 있었던 경기에서 공수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에네르 발렌시아가 실수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카피에가 페널티킥을 허용했죠. 이런 좀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에네르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팀이 올라갔다면 득점한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거기다 에네르 발렌시아가 이번 대회 때 1차전부터 계속 부상을 아하. 달고 나온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팀이 지고 있으니까 교체 아웃도 되지 못하고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에콰도르는 이번 조별 예선에서 굉장히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세네갈에 패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는데 결국에는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을 좀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에콰도르가 이번 대표팀의 그 주축들이 그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그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받았던 그 멤버들이에요. 그때 이제 에콰도르가 3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1위, 우리나라가 2위, 예. 에콰도르가 3위였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제 중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스트라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모이세스 카이세도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인카피에라던가 플라타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다 그때 나왔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그래도 비록 탈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선전했고 그렇습니다. 특히 가능성 보여줬어요. 네덜란드전은 에콰도르가 이겼어야 되는 그렇지. 경기 그 솔직히 내용이었거든요. 그 경기를 잡았어야 돼. 예.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에네르 발렌시아가 근데 나이가 좀 많아요. 만 33세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렌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공격 자원만 발굴해 낸다면은 그러면 4년 뒤 월드컵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그렇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B조 2위와 만나게 되는데 예. 그래도 B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B조 같은 경우는 사실 잉글랜드가 1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예. 지금 뒤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미국, 웨일즈, 이란 중에 한 팀이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네덜란드는 더 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예. 거기다 네덜란드가 물론 뭐 이번 경기도 경기 내용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음흠. 데파이가 네네. 이전 멤피스 두 데파이. 경기보다는 경기 내용이 훨씬 좋았어요. 자, 그 위협적인 찬스 뭐 물론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만 좋은 찬스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골의 기점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용의 골을 사실상 어시스트 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다비 클라센도 지난 경기보다 훨씬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차전과 3차전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대용은 계속 중원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데파이만 조금 더 살아난다면은 좌우 윙백들의 활약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16강 돌파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8강까지도 어쨌건 간에 경기력이 3차전에 이전 경기들보다 나아졌다는 거는 물론 상대가 카타르였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예. 자, 네덜란드는 2승 1위로 16강 진출에 이제 성공을 했고, 자, 그리고 2위로 올라간 세네갈 2승 1패가 됐는데 만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에 좀 어려움을 2차전, 3차전에 극복을 해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랄까 만회의 공백은 보여요. 네네.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이른 시간에 골들을 넣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계속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일 라사르가 굉장히 잘 휘젓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좌우 풀백들의 오버래핑도 괜찮고 또 이제 중앙 수비도 쿨리발리하고 디알로가 단단하게 지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중원들이 그냥 이드리사 게에 그리고 남팔리스 맨디 그리고 또 이제 쿠에트는 물론 이 경기에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시스 이런 선수들이 다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 지원 능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격에 있어서는 너무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성은 있긴 해요. 그래서 16강 이상을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결국에는 골을
좋은 찬스가 났을 때 골을 넣어줄 선수의 부재 예. 이것이 이제 토너먼트 올라가면서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골들은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오늘도 결국은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고, 그렇죠. 이스마일 라사르가 드리블로 얻어낸 거고, 세트피스에서 쿨리발리가 넣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다고 해서 딱히 현재 선수단에서 새로운 대안을 그렇죠. 찾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해요. 네. 예. 자, 이렇게 두 팀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16강 진출에 A조 성공을 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최종전 뭐 이야기. 어쨌건 간에 세네갈은 그래도 16강까지 올라간 것만으로도 만에 없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성과를 올렸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네네.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오늘 경기 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예.